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때문에 처음에 다짐했던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채무자들 중에서도 도중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상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이런 경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조정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박진희 수석심사역, 안산지부 김나리 선임심사역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재조정 제도의 정의와 기준. 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조정 제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일단 재조정 제도의 정의부터 알아보죠. 이게 뭔가요? 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확정된 분들이 납부를 하던 중 질병이나 재난, 실직 혹은 사업 실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변제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채권기관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다시 조정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력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워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분들이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잠시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서 변제금을 낮춰주거나 그동안 쌓여있던 미납을 없애주는 재조정을 통해 다시 정상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빚을 상환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상환이 쉽도록 여러 가지 조정을 해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상환 과정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에 상환을 잠시 멈출 수 있도록 유예를 시켜드리거나, 아니면 상환 기간을 또 연장을 시켜드린다는 건 상환 금액이 또 좀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변제금을 낮춰드리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재조정을 시켜드리는 그런 경우다. 자, 그러면 재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어떤 조건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네, 확정되고 원금 또는 원리금을 1회 이상 납부한 분들 중에 미납이 1회 이상 있으면 재조정을 신청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만 내셨어도 이거는 신청 가능하군요. 네, 물론 조건이 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재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부양 가족 수 대비 소득이 적거나 실직이나 사업 실패를 해서 당장 납부가 어렵거나 질병에 걸려서 현재 일을 하지 못하거나 또 자연재해나 긴급 재난 상황으로 인해 납부가 어려운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건이 된다고 해서 누구나 다 재조정이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근데 그 상황이라는 게 일단 납득이 돼야 되겠네요. 네. 네. 만약에 내가 재조정을 이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돈을 허투루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면 안 되겠네요. 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재조정 제도의 종류. 자, 재조정 제도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상환유예 재조정, 그리고 상환기간 연장 재조정, 미납 해소 재조정, 제도 소급 재조정까지 크게 네 종류가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어렵네요. 네. 당장 납부가 어렵지만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납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상환유예 재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상환유예 재조정을 하면 6개월간 이자만 납부하고 6개월이 끝난 이후에 다시 원래 내던 금액을 납부하게 되십니다. 네. 부양가족 수 대비 소득이 높아서 상환기간이 최장기간보다 짧게 설정된 분들이라면 소득이 감소하거나 부양가족이 늘어난 경우에 상환기간 연장 재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달에 내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상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매달 1회분씩 납부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미납을 정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미납 해소 재조정을 신청해 주세요. 저희 신용회복위원회는 확정이 되고 4회 이상 미납이 생기면 실효, 즉 취소가 됩니다. 납부 기간에 따라 실효가 되는 미납 회차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4회 미납 시 실효가 되는데요. 미납이 3회이신 분들은 1회만 이제 미납이 되어도 실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위기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매달 1회분씩 납부가 가능하지만 쌓여있는 미납을 정리하기는 어렵다면 미납 해소 재조정을 통해 다시 미납 0회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 해소 재조정은 12회 이상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실효가 된다라는 거는 어떤 거예요? 이 제도의 혜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제도 중에 하나는 소개를 안 해주셨어요. 제도 소급 재조정? 네. 네. 제도 소급 재조정이란 말 그대로 이제 제도가 좀 더 유리하게 변경이 되면서 그 전에 접수하신 분들이 조금 더 유리한 제도로 변경을 해드리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신속 채무 조정을 접수하셨던 분들은 카드 채무는 10%, 카드 외 채무는 15%로 고정해서 이자율을 적용을 해드렸지만 23년도 4월부터는 신속 채무 조정 특례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자율을 30에서 50% 인하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 신속 채무 조정 특례를 시작하기 전에 접수하신 분들은 제도 소급 재조정을 신청하시면 추가로 이자를 더 인하해드리고 있습니다. 인하된 이자율로 변경해달라 이런 신청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재조정은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뭔가 내가 재조정을 받아서 한번 특혜를 누렸는데 조금 더 또 하다 보니까 또 내가 재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또 필요할 것 이렇게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네, 상환이 어렵다고 매번 재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상환 후의 재조정의 경우 납부 횟수가 11회 이하인 경우 최대 2번 신청이 가능하고요. 12회 이상 납부자의 경우에는 최대 4번, 또 48회 이상 납부자의 경우에는 최대 6번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예할 수 있는 횟수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미납 회수 재조정은 12회 이상 납부한 경우 1회에 한해서 가능하고 36회 이상 납부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한 번 더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복잡하네요. 뭐 몇 번당 한 번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게 그냥 일단은 내가 좀 필요한 제도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신청해 보시고 아직은 안 돼요. 이러면 조금 더 이제 노력해 보시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떤 건 3회 이상, 어떤 건 4회 이상 뭐 이런 게 조금씩 달라서 일단은 좀 필요한 제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내가 정 노력했는데 안 되면 이런 제도 지금 내가 이용이 가능할까요? 라고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내셔야 돼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신청을 합니다. 내가 일단 횟수는 다 채웠어요. 신청을 하면 무조건 확정이 되는 건가요? 확정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확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초 접수했을 때처럼 채권 기간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확정이 되고요. 만약 채권 기간이 부동의를 하게 되면 이 실효 기준 미납 회차가 되지 않을 만큼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효 기준 미납 회차가 4회인 경우 미납을 3회 이하가 되도록 그동안의 미납 회차를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네. 대다수의 경우 동의가 되는 편이지만 대부업 채무가 많은 경우 드물게 부동의가 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부동의가 날까요? 라는 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대부업일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 드렸던 내용인데요. 재조정 제도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우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재조정 제도도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네. 물론 이제 부채를 갚기 어려워서 이제 채무 조정을 통해서 이자율 혹은 원금 감면을 받아서 또 기간을 연장해서 한 달에 납부하는 금액을 낮춰주었는데 그조차 이제 납부가 어려워지신 분들에게 저희가 재조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물론 도의적으로는 이제 채무 조정이 확정되면 잘 납부를 해주셔야 하고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실하게 납부를 하십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동안 납부를 아주 잘 해오셨는데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서 납부가 어렵다라면 그분들이 다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제도가 아닌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재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면책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인 이제 회복을 도와드리려면 완납까지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가끔 납부가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어렵다면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저희가 재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라고 이제 거절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신청하시는 분들의 소득이나 부양가족, 재산 내역 등을 다 모두 꼼꼼하게 따져서 재조정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 있고 또 납부 기간에 따라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해둠으로써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1613님께서 제가 96회 중에 80회를 납부했습니다. 이자 조정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뭐 신청하신 게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어떤 제도를 하고 있는지가 조금 중요한데 사실 96회를 말씀하신 걸 보면 아마도 개인 워크아웃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보통은 신속 채무 조정이나 사전 채무 조정은 보통은 120개월로 조정이 되시기 때문에 그 신속이나 사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자를 납부하고 계시지만 사실상 개인 워크아웃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자가 다 면제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자 조정이 필요하신 분은 아니실 것 같기는 하고요. 혹시나 신속이나 사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분이 언제 신청했는지에 따라서 또 이자율 조정이 되실 수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저희 고객센터 쪽으로 먼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고객센터 말고 지금 당장 답변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지금 뭐를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답변이 가능할까요? 어떤 부분이 일단은 어떤 제도를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고 네. 그 접수 시점을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이 두 같습니다. 가지를 더 추가해서 문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지금 답변이 일단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시니까요. 그 부분 추가해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고객센터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시네요. 자,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성실하게 납부를 잘 해온 분들은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서 끝까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진행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사례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자, 이제 요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실제로 신입 때 접수했었던 분이 되게 기억이 남는데요. 그분은 96회 납부 중에 95회를 납부를 하시고 한 번 남았네요. 네, 1회를 납부를 하지 못해서 실효가 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완전 생초보였기 때문에 사실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확정되고 1회분 납부하시면 이제 완제 처리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사실만 딱 네, 채권 신고 받아서 이제 심사를 해보니까 다시 8년간 또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알고 보니까 원금 2천만 원에서 그분께서 이제 50% 감면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을 96개월간 갚기로 해서 10만 5천 원씩 납부를 하셨는데 그 납부를 못해서 실효가 되시면 그 감면받았던 1,000만 원이 다시 살아나는 거더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남은 채무가 1,010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10만 5천 원만 내셨으면 채무로부터 이제 완전히 끝나실 수 있었는데 벗어나실 수 있었던 거를 재조정 제도를 모르셔서 다시 1,010만 원에서 또 시작을 해서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야, 이런 경우는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예. 어떻게 구제 방법이 없나요, 이런 분들은? 이미 실효가 되셨어도 사실 2달 이내에는 실효 회생이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효가 됐어도 그걸 다시 한번 채권 기관의 동의를 받아서 살려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저희가 실효된 거를 살릴 수는 없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잘 모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효가 되면 그 감면받았던 금액에서 갚은 금액이 남는 게 아니라 이제 최초의 원래 원금에서 상환한 금액만 빠진다라는 그러니까 어쨌든 감면받았던 부분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분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네요. 네네. 잘 알아두셔야겠고요. 자, 오늘의 네 번째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수정 조정 제도. 재조정 제도와 함께 수정 조정 제도라는 것도 있다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입니까? 네.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신 분들 중에는 오래된 채무가 있어서 접수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오래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신용정보 조회를 해도 전부 다 조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뭐 조회되는 채무와 또 독촉장, 접수하시는 분의 진술을 통해서 최대한 채무를 찾아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납부하다가 추후에 누락된 채무로부터 독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 채무를 이 채무 조정에 포함하기 위해서 추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아서 채무 조정안을 수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조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네. 이 외에도 처음에 확정되었을 때는 차량담보대출 등 조정이 불가한 채무여서 제외가 되었으나 이행 중에 뭐 차량이 경매나 공매로 인해 처분되고 그래도 남은 채무가 있는 경우 이 제외된 채무를 수정 조정을 통해 다시 포함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행 기간 중에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연체가 되어서 추가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8년에서 10년이라는 긴 기간을 납부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하는데 언제든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 신용회복위원회로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살짝 이제 그 한 회를 납부를 못 하셔서 결국은 이제 원래 갚아야 되는 그 1,000만 원이 다시 살아난 경우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도 기억에 남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재조정 사례와 관련해서도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뭐 어느 젊은 청년과 재조정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박진희 수석도 젊으시잖아요. 누가 보면 할머니에서 네, 청년 이런 네, 느낌. 아주 네. 되게 젊은 청년이었는데 네. 96개월 상환 기간 중에 10개월 변제금을 납입하고 네. 3개월 변제금이 미납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제 한 번만 더 미납이 되면 이게 실효가 될 위험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재조정 상담을 하러 온 건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빚도 갚고 안정된 직장도 갖기 위해 구직 노력 중이었는데 아이고. 최근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치게 되어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밀리게 됐다고 4번 이상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취소가 된다는 상담센터에 연락을 받고 이렇게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다행히 6개월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서 이 재조정을 접수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알고 보니까 취업 사기로 인해 생긴 빚이었고 또 일을 하다 다치게 되어 다시 또 어려워졌고 그래도 또 일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는 얘기에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이 재조정을 통해 채무상환 유예를 받게 되면 그 6개월 동안 건강도 좀 회복하고 취업도 하고 또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잘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얘가 이 사기친 이런 사기꾼들이 진짜 세상에 날개를 막 펼치려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두 분처럼 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날개를 다시 펼쳐봐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거고 어른들이 꺾은 날개를 또 어른들이 다시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꿈을 계속 잃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청년 힘내세요. 네, 힘냈으면 좋겠네요, 정말로. 오늘 5번째 키워드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키워드 재조정 제도 신청 방법. 자, 이렇게 재조정 제도를 통해서 계속 힘을 내려고 노력한다, 계속 앞으로 걸어간다 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신청하고 싶은 분들 계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네. 재조정이나 수정조정 신청을 원하시면 고객센터 1600에 5500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어플이나 이제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무조건 지부 방문을 통해서만 접수가 되었지만 현재는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 방문하지 않고도 접수가 됩니다. 어떤 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보통은 이제 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긴 할 건데 채무를 이제 추가로 넣으시거나 아니시면은 뭔가 그 지원 구분에 변경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일반으로 접수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뭐 수급자가 되신다든지 뭐 한부모가 되신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지원 구분이 바뀌게 되면 또 저희가 좀 더 유리하게 적용을 해드릴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그 고객센터나 이렇게 언택트로는 불가능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좀 더 유리하게 적용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직접 방문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접수가 가능해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1613님을 비롯해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1600에 5500번 1600에 5500번으로 전화 주셔서 문의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 마음껏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끝으로 마지막으로 재조정 제도와 관련해서 동키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한 달에 한 번뿐인 여러분의 타임입니다. 두 분 마무리 말씀 부탁드려요. 네. 다시 이제 봄입니다. 음. 점점 따뜻해지고 꽃도 필 거고 한 건데요. 네. 이 신용회복기회를 찾는 분들의 마음도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왜 지금까지 긴장 안 하시다 갑자기 마무리 말씀에 긴장하시는 거예요? 너무 티가 많이 났죠? 네, 다시 봄입니다. 네. 봄옷 입고 오신 우리 박진희 수석이셨고요. 네. 네. 8년 납부 중에 이제 6년 이상을 한 번도 미납하지 않고 정말 잘 내시다가 정년 퇴직으로 인해서 당장 소득이 없어서 취업할 때까지만 좀 유예를 해달라고 찾아오신 분이 있으셨어요. 진짜 다들 사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구직하면 다시 납부를 잘 할 수 있다면서 이제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장점은 어려울 때 잠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을 만큼 유연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힘들면 저희 신용회복위원회 문을 똑똑 두들겨 주시고요.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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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용회복위원회 수원지부 박진희 수석 그리고 안산지부 김나리 선임과 함께 했습니다.